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능검 49의 기본편 해설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EBS에서 기본 강의 했었는데요. 혹시 제 강의를 보지 않고 처음 이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해설 강의에서는 뭐랄까, 이게 시험 본 그 기분 그대로 제가 바로바로 해설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EBS에 있는 한능검 기본 강의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시면 밑줄근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말풍선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양헌수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싸워서 이겼던 정족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프랑스군이 있어요. 프랑스군과 싸웠구나. 1860년대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병인양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병인년이 186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 프랑스가 쳐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에 강화도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정족선생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1번 병인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병인양요의 배경이 원래는 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예요. 흥선대원군이 박해를 했는데 이게 같은 연도예요. 그래서 병인박해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 정답은 간단하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병인양요하고 병인박해하고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신정변 직후였던 1885년에 영국이 혹여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 이 사람이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 했다라고 해서 이 병인양요 이후에 2년 뒤였던 1868년에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했다. 이 사건 자체가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정말 저 서양 세력은 정말 믿을 만한 세력이 아니구나, 정말로 안 되겠다, 저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던 사건이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서인 정권이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친명 배금 정책은 바로 인조 때 명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친명 배금 정책을 갔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특히 이제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죠. 이렇게 두 차례 쳐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라고 했죠. 청이 적극적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해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 이게 이제 결정적 힌트인데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이 조선 책략 내용 중에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결속을 맺고, 친하자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 미국하고 연합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요 내용, 이걸 실제로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중국 사람 황준셴 혹은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받아온 건데요. 그래서 청의 청이 이게 중개줘서 1882년에 조미 쌍방간의 수호 자유무역을 위한 조약을 체결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걸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있었던 일, 1번의 보빙사라고 해서요. 빙자가 좀 낯설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초빙 받았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우호 관계로서 최초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대한 거예요. 초빙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882년에 체결된 다음에 1883년에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의 벨기구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전에 이미 있었어요. 1881년이었는데 신식군대였고요. 1881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탕평비라는 것은 영조가 세운 것이고요. 자, 4번 통리기무아무는 1880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서 만든 게 통리기무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양기탁, 우리나라 사람 양기탁하고 영국인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델이 원래 영국의 데일리 뉴스 기자예요. 데일리, 그럼 코리안 데일리 뉴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신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이 붙었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되거든요. 대한매일신보를 찾아볼까요? 바로 4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 말풍선을 보면 국채보상 논서를 읽고 의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 빚, 대한제국의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홍보라든가 논서를 썼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들었고, 해조신문은 러시아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29번 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침 7시가 될 무렵 왕과 세자는 궁녀에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다라는 게 힌트예요. 누가? 왕과 세자가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바로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파천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간파천으로 가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명성황후가 시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사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상당한 친일적 개혁이었던 을미개혁이 추진돼요. 그래서 단발령 같은 혹은 양력사형 같은 게 이때 있어요. 그러자 고종황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간파천을 1896년에 단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다음이 일어났다고요? 따라서 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큰 건 없고요. 1871년이 신미양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아까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싸웠던 것이고 이때는 미국하고 강화도에 싸웠던 것이 바로 신미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라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2점짜리인데요. 자, 가시기. 이게 사실은 사이 문제예요. 이쪽에 있었던 사건과 이쪽에 있었던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제가 폐지됐대요. 그러면 이게 1894년 1차 갑오 개혁이에요. 들었네. 며칠 전 군국기무처. 이게 힌트가 되죠? 두 가지 모두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1차 갑오 개혁을 이끌었던 관청이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지게를 발급받았대요. 지게는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국가에서 발행해 줬어요. 근데 앞에 꼭 세 글자가 붙어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공장을 만들던가 뭔가를 만들면 되고 뭐 건물을 세워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에서의 광무개혁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2차 갑오 개혁도 되겠고 3차 을미 개혁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자, 볼까요? 1번 당백전이 발행되었다라고 나오죠. 당백전은 마땅히 100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상평통보에.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 다시 지을 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상평통보에 100배 되는 돈을 막 발행했던 거예요. 결과는 안 좋았어요. 오히려 물가만 폭등했거든요. 2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신라 지증왕 때 동시라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아마도 경주의 동쪽에 시장을 만든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걸 감독하기 위한 거예요. 자, 3번 속대조는 영조 때 법전이에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양력이 채택되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을미개혁이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3점짜리인데 그래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박승환이라는 대대장이 군대 예산에 항해하여 순국했어요. 군대 예산이라 할 때 여기 군대는 대한제국의 군대,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던 것인데 이때 이른바 한일신협약의 비밀각서로 이걸 체결했어요. 한일신협약이라는 것은 신자가 붙었죠. 순종이 체결하는 거, 순종이에요. 자, 190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모두가 1907년이에요.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겠던 강제로 체결했던 이 을사늑약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거예요. 그게 1907년이에요. 자, 고종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했어요. 그래서 순종 황제가 즉위하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서로 군대를 해산시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고 군대에서는 나중이겠네요. 순종 황제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 됐으니까. 그러면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한 것도 이것도 1907년인데 고종 황제는 왜 강제 퇴위당했느냐? 바로 좀 전에 나왔던 나 때문이에요. 헤이그 특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것들이 보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냈으니까 고종 황제를 강제로 쫓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이 굉장히 야비하게 이완용을 시켜요. 그래서 친일파 훗날에 이제 바로 이 한일 강제 병합을 추진하게 됐던 바로 그 이완용이 고종 황제 목에다 칼을 겨눠요. 그래서 이 사건이 헤이그 특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로 군대를 해산하는 비밀각서를 이제 체결하게 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다 가가 되겠죠. 그래서 나다가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의 유배지인데 제주도, 흑산도, 쓰시마섬 이렇게 돼 있죠. 세 곳 모두 유배를 가신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다. 제주도는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 올렸다가 유배됐어요. 흥선대원군을 비판했어요. 흑산도는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어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걸 반대했어요. 항일 의병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 유배된 곳이고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결정적 힌트네요. 바로 최익현, 면함 최익현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위는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했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군사장 허위라는 인물이고요. 신돌석은 을사의병이에요. 을사늑약에 맞서서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주로 강원 경상권에 있었던 의병장이고요. 유인석은 을미의병이에요. 유생 출신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최익현. 최익현도 신돌석과 마찬가지로 을사의병을 일으켰지만 쓰시마섬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여기서 일제가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익현 보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임진왜란 때 송상현 동래성에서 순천했어. 안타깝죠. 그런데 동래성 힌트 나왔네요. 부산 동래죠. 내상할 때 이게 동래예요. 동래할 때 레자를 딴 거예요. 부산에서 일본과 교류했던 초량, 부산 초량이죠. 외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이죠. 따라서 정답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34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인데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인데 여기 보시면 홍범도 대한독립군 국민회 봉오동 전투를 한 것이고 김좌진 중광단 이제 대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단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대종교 중광단 그리고 청산리 전투 그러면 김좌진 하면 바로 북로군정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중국 관내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남만주 일대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조선혁명군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예요. 4번의 한국광복군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바로 군대 한국광복군 지청천 장군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5번 갈까요?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1919년 직원들이 청사 앞에서 찍었대요. 3.1운동의 계기로 상하이 수립되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1번 연통제를 실시해서 국내의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연통제. 그리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연결했던 게 바로 교통국이고요. 2번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맞아요. 내무장관 안창호 이렇게 딱 써갖고 독립하는 날 그날 갚겠다라고 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3번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신민회에서 신민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맞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이분 누군지 알아? 라고 해서 김익상이야. 김익상이잖아. 이렇게 나왔고요. 김원봉이 조직한 뭐에 소속되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의열한, 정의롭고 맹렬한 투쟁을 가했다. 그래서 의열단입니다. 나석주 동양철식 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고요.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그래서 의열단이다.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신민회가 해체됐던 계기예요. 신민회는 안창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이 신민회를 해체시키고 싶어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신민회 관련돼 있다. 그래서 신민회 회원 백오인을 잡아 가게 됐던 게 바로 백오인 사건. 이렇게 해서 신민회가 해체되게 되는 것이고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것은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독립의금부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파리 강화의 대표로 김규식을 보냈어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자, 이것은 신한청년단 혹은 신한청년당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신한청년당이 모티가 돼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4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건 신채호인데요. 그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김원봉의 의열단. 정답은 4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한 단체에서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사건 때문에. 큰 사전이라고 나오네요. 바로 조선어학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답 한번 볼까요? 1번의 보안에는 일제가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협회,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의회를 추진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집회였던 만민공동회를 이끌었고 그게 바로 독립협회, 만든 사람은 서지필이었죠. 대한광복회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됐고요. 공화정을 추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친일파를 처단했던 대한광복회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38번 볼까요?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만주에서 전해진 승전보 이겼군요. 그런데 지청천 장군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군 아니면 한국 광복군인데요. 자, 한국 독립군 나왔죠? 1930년대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 즉 중국군과 연합했는데 여기 보다시피 호로군과 연합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특히 대전자령 혹은 쌍성보 전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대예요. 그럼 30년대 중국군하고 힘을 합칠 수 있던 것은 이 일제가 중국 만주로 쳐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30년대 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9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천도교 원래 동학이었고요. 동학의 1대 교주는 최재우, 2대 교주는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주축이 됐던 삼병희가 하늘의 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천도교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동학을 계승했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고요. 만세보라는 신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천도교원이었던 바로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고 어린이날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한 것은 이화학당은 1880년대인데요. 선교사 부인이었던 스크랜턴 혹은 스크랜턴 부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을사오적 이완용을 포함해서 을사오적 천을 위해서 자신애를 결성했던 건 나철 오기호 등이 만들었다. 4번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 의민단은 아주 놀라워요. 가톨릭, 즉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에서 1919년 항일 무장 조직으로서 의민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의민단은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합니다. 40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 정책인데요. 자, 제4조 정부는 전쟁 중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용할 수 있다. 정말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일제가 만들었던 법이고요. 중일전쟁 이후였던 1938년에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강제 징용, 징병 그리고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등의 충격적인 강제 동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강제로 끌고 갔다 전쟁터로. 그래서 징병제가 되는 것이고요. 징병제 자체는 1944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선태형령은 1910년대예요. 1912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형틀에 매었고 때린 거죠. 엉덩이를 때렸던 것인데 굉장히 치욕적이고 아팠던 조선태형령 1910년대고요. 3번 토지조사령 1910년대, 4번의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41번으로 갈까요? 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주역, 전남 나주에서 있었고요. 한일 학생이 충돌하였다. 그런데 일제경찰이 민족 차별적,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했고요. 광주 학생들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 됐다. 그런데 이제 광주가 나왔기 때문에 1929년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11월 3일입니다. 자, 그런데 옳은 거예요. 1번 순종의 인산일, 황제의 장례식 그날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1926년에 이것은 60만세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국민대표회의 개최 배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노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총 들자, 무장투쟁하자, 그리고 아니다, 외교론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갈래에서 노선을 두고 싸웠던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고요. 1920년대 있었습니다. 3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신간에서 변호사도 파견하고요. 그리고 민중대회도 개최하려고 했지만 이게 일제 탄압으로 무산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국제보상운동. 총독부가 아니죠. 아직 통감부죠. 그래서 김광재, 서상돈 등이 이끌었던 국제보상운동이 결국 일제 방해와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가볼까요? 42번 보시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은 것을 했는데 삼균주의, 세 가지를 균등, 평등하게 하자. 그런데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고 정치의 평등, 경제의 평등, 교육의 균등, 그리고 개인 대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 사이에도 호의 평등이 있어야 되겠다. 조소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삼균주의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훗날 독립한 이후에 건국의 강령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자 역사가예요. 그래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역사책을 저술했고요. 신채호 아니죠.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고요. 3번 조수왕, 정답은 3번. 4번 한용운, 3.1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또 신간의 활동을 했고 님의 침묵의 또 시로도 유명한 민족신 한용운.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3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했는데 신한청년당이 나오죠. 신한청년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것이고요. 건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 힌트예요. 바로 광복 이후에 좌우합작으로 건국준비를 준비했던 여운형이고 또 실제 나중에 1945년부터 48년 특히 이때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47년 서울 해화동에서 피살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먼저 긴급조치라는 게 나오는데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양심범 가족협의회에서 이 긴급조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977년에 나왔고요. 유신체제, 당시 박정희 정부 때 일인데 1번 4.19 혁명은 1960년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요. 2번 50총선거는 1948년 우리나라 최초로 초대 국회의원을 뽑았던 선거이고요. 3번 5.16 군사정변은 1961년 박정희 등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자, 4번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그러니까 지금 70년대 이후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된 것이죠. 전두환 등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45번으로 갈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1950년 나오죠. 6월 25일 북한군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이 돼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휴전이라고 하죠.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6.25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인천 상륙작전 되게 쉽죠. 이건 정답은 1번. 초반에 전세에서 우리가 굉장히 밀렸는데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확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45년 12월이고요. 이때 이제 여러 조선에서 조직들이 있는데 완전 다 제로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세 가지가 결정됐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상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인데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1950년 1월로 몇 월인지는 외울 필요는 없겠는데요. 6.25 전쟁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아시아의 방어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중화민국을 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 즉 친일파 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초대 국회에서 했는데 1948년에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6번으로 갈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현대사죠. 국내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1975년이네요. 자, 아까 나왔던 유신체제죠.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제4공화국 때 얘기고요. 73년 1월 중화공업화 추진을 선언하고 산업별로 쭉 가서 75년에 이제 포니가 생산됐고요.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가 되었대요. 1번 금융실명제라는 건 뭐냐면 이건 김영삼 정부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 당시에 일부
이른바 돈 세탁이라고 해서 세탁기에다 돈을 돌리는 게 아니고 검은 돈, 나쁜 돈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에 넣어두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 김영삼 정부. 이거를 실명으로 그 사람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농지개혁법이 나오죠. 농지개혁법은 이것은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고요. 이승만 정부 때 초대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주제를 없애게 됐던 게 바로 농지개혁법, 유상매수 유상분배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수출 100억 달러. 그런데 이 수출 100억 달러는요. 지난 48회에도 나왔죠. 1977년 이 유신체제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에 성공했다. 4번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2007년이고요. 이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미국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 일이에요. 자, 47번 기본편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시 풍속이 46, 47, 48, 49 그래서 다 했거든요. 남은 게 뭐였냐면 바로 밤이 가장 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팥죽을 먹고 있네요. 그래서 동지에 대한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8번 볼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어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이 나고야를 누르고, 일본 나고야를 누르고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다라고 나오죠.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이건 전두환 정부 때예요. 80년대. 자,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일어난 것 1번. 이 전두환 정부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거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비전투 부대를 먼저 파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부대를 파병하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이때는 60년대예요. 아까 우리 70년대 박정희 정부였잖아요. 이거는 1960년대 보통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부는요, 1961년에 5.16 군사정부를 일으켰던 군사 박정희 정부였어요. 이때는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제3공화국이 열려요. 6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1972년에 대통령 종신제로 나오게 되는 유신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3단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간단하게 보면 5.16 군사정변 직후가 있고, 그 다음 60년대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이 있고요. 그 다음 유신체제, 그래서 바로 긴급조치가 있었던 70년대 박정희 정부, 이렇게 나누신 것이 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아까 나왔던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1946년에서 반탁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고 했는데요. 1996년이었고요. 이때가 김영삼 정부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 이른바 선진국에 가입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9번 갈까요? 가시기라고 했는데요. 1985년에 이때 당시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산가족 최초로 상봉을 했거든요. 그리고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 방북을 2차례 해요. 이게 이제 1998년이에요.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러면 1번 요 사이식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이걸 답으로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함정이에요, 함정. 김대중 정부가 맞긴 맞는데 이것은 나중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 남북정상회의 제1차 남북정상회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요. 틀렸고요. 2번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노태우 정부.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박정희 정부예요. 근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데
원래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의 3단계,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원칙으로 통일하자. 남북 간의 위기를 조절하자라고 해서 72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네,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4번,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이죠. 1998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되었다라는 노태우 정부 때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50번. 굉장히 쉽습니다. 50번 국사 편찬위에서 깔끔하게 끝냈네요. 1점짜리로. 가해당한 인물, 독도에 대한 얘기죠. 독도. 자,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 독도를 지켜낸 누구? 그리고 독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독도.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조선 숙종 때 민간 외교의 승리, 외부였던 평범한 어부였던 이 안용복이 당시 이 울릉도 독도 쪽에 있었던 일본 배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에도 막부의 고위 관료로부터 문서를 받아와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받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서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용복 알아두시고, 이번에 이범유는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로 파견됐던 사람이고요. 3번의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고 신유 박해 이후에 흑산도로 유배됐던, 그리고 여기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요. 최무선은 고려시대에 그래서 화약, 화통도감, 실제로 진포대첩에서 이겼던 최무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49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편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편은 나름대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46, 47, 48, 49까지 일관성을 갖고 정말 말 그대로 4, 5, 6등급을 위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흐름이 보인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을 좀 촘촘하게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쭉 학습을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부분 그리고 현대사 부분에서 어느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촘촘하게 봐야지 함정을 좀 피할 수 있겠다. 특히 시간 순서라든가 어떤 정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제49회 한능검 기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회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